안녕하세요. 행복 다이어트입니다. 습관이란 생각하지 않고 할 수 있는 행동을 말합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무의식 중에 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행동 가운데 무의식에 의한 것이 80%라고 합니다. 습관을 바꾸는 것은 인생의 80%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3끼 먹는 음식도 습관에 의한 것이 많습니다. 좋은 습관을 많이 늘려 우리의 몸이 점점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은 황성수 박사님의 빼지 말고 빠지게 하라입니다. 먼저 저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황성수, 대구의료원 신경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현대의학으로 못 고치는 많은 병들이 음식을 바꾸면 어렵지 않게 고쳐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수십 년 동안 음식에 대해 연구한 결과 모든 질병의 원인은 고기, 생선, 계란, 우유 등 동물성 식품과 식물성 기름을 비롯한 각종 상업용 정제 식품 때문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인간의 몸에 가장 맞는 식사법은 자연에서 가져온 곡물과 채소와 과일을 먹는 자연 식물식이며 그 곡물 중 특히 현미가 가장 인간의 몸에 유익하다는 현미 식물식을 주창하기 시작했다. 이제 그에게는 음식으로 못 고치는 질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언을 실천하는 일만 남아 있었다. 2012년 황성수 힐링 스쿨을 열었다. 지금까지 75회 넘게 2,500여 명이 넘는 환자들의 비만과 각종 질병을 치료했다. 2주 동안의 교육과 음식 습관의 개선을 통해 고혈압, 당뇨병, 비만, 뇌혈관병, 심장혈관병 등을 치료했다. 특히 파킨슨병과 치매 등 현대의학으로 불가능하다는 환자들까지 빠르게 호전시켜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다. 또한 유튜브에 황성수 힐링스쿨을 수료한 환자들의 체험 수기를 공개하고 각종 질병에 대한 강의를 이어가면서 그의 이론이 진실임을 증명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현미밥 채식, 고혈압, 약을 버리고 밥을 바꿔라, 당뇨병이 낫는다, 곰탕이 건강을 말아먹는다 등이 있다. 25kg을 감량하고 설악산을 종주하는 마녀 체력으로 변신했습니다. 몇 년 전 우연히 TV를 틀었는데 MBN의 엄지의 제왕에서 황성수 박사님이 출연해서 강의하는 모습을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비만과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침대와 화장실만 왕복할 정도였으니 시체나 다름없었습니다. 몸무게는 158cm에 73kg일 정도로 고도 비만이었습니다. 또한 저는 너무도 많은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제가 어떤 상태였는지 지금은 기억하기에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인슐린도 맞으면서 당뇨병 약도 먹고 있었습니다. 저혈당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보름 정도는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만 했습니다. 거기에다 갑상선암, 수술의 후유증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곳이 없었습니다. 발이 뜨겁고 열이 나서 잠을 잘 수 없어서 얼음 주머니를 수건에 싸서 발에 대고 있어야 잠을 잘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미장원에서 파마를 해주지 않을 정도로 원형 탈모가 와서 모자를 쓰거나 핀으로 어렵게 커버를 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30초 이상 두 발을 딛고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병명만 해도 10가지가 넘었습니다. 당뇨병, 고혈압, 녹내장, 백내장, 치주염, 역류성 식도염, 치질, 피부 가려움증, 골반 통증, 허리 디스크, 갑상선암. 그러나 지금은 모든 질병이 사라졌습니다. 주위에서 제게 살이 너무 빠졌다고 염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흔들리지 않고 자연식물식, 현미 식물식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엄지의 제왕을 보던 중 저는 남편에게 인터넷을 검색하게 했습니다. 그 후에 힐링스쿨에 등록했고
현미식물식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총 4회에 걸쳐 힐링스쿨에 참여했으니 종교로 치면 광신도인 셈입니다. 73kg의 비만 환자가 지금은 48kg의 날씬한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다이어트 장사치에 속아서 다이어트 식품 3개월치 수백만 원어치를 사서 먹고 3kg을 뺀 적이 있었는데 어김없이 요요 현상이 와서 헛수고가 되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5년 넘게 요요 현상 없이 똑같은 몸무게 48kg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모든 질병들은 몸에서 떨어져 나갔고 고혈압약 등 일체의 약도 먹지 않고 있습니다. 제 몸의 변화 중에 더욱 놀라운 것은 키가 자랐다는 사실입니다. 158cm에서 160cm로 키가 커졌습니다. 자연식물식을 하고 살이 빠지면서 키가 자랐다는 유튜브 영상들을 여러 번 본 적이 있었는데 제게도 그런 꿈 같은 일이 생긴 것입니다. 아마도 살이 빠지면서 뼈들이 제 위치로 자리를 잡았고 허리를 곧게 세우는 등의 꼿꼿한 자세를 실천해서 일어난 변화라고 미루어 짐작할 뿐입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제가 마녀 체력으로 변신했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제가 가지고 있던 병명만 해도 10가지가 넘었습니다. 저는 20, 30대부터 산을 좋아했었는데 체중이 늘고 몸이 아프고부터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산행을 다시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한라산을 혼자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놀라서 기절초풍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설악산을 혼자서 완주했습니다. 환갑의 나이에 양양 오색에서 대청봉을 넘어 속초 쪽으로 넘어가는 대장정을 홀로 완주해내서 주위 사람들은 아연질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꿋꿋하게 자연식물식, 현미식물식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지방과 단백질이 질병과 비만을 가져온다는 진리를 깨우쳐준 황성수 박사님과 힐링스쿨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비만은 많은 질병을 일으키는 뿌리이자 씨앗이다. 비만의 뿌리를 케어내버리지 않으면 많은 질병들이 자라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비만은 몸 전체에 군사를 만들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많은 질병을 낳는다. 비만 치료가 암 치료보다 어렵다.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질병이 암이다. 요즘은 사정이 달라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암으로 진단받으면 죽음을 연상케 하는 암선고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그러나 암은 치료가 되는 질병이라고 해도 될 만큼 완치율이 높아졌다. 한국에서 모든 암의 평균 완치율은 70%에 이른다. 치료 과정에서 힘들기는 하나 완전히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볼 수 있다. 사망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초기 암 환자까지 모두 포함한 완치율이기 때문에 해석할 때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 치료 후 5년이 지나서 재발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전에 비해서는 완치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반면에 비만의 완치율은 3% 정도에 그치고 있다. 바람직한 수치로 체중을 줄여서 5년간 유지하면 비만이 치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는 비율이 3%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이렇듯 비만에서 벗어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비만한 사람들은 음식을 많이 먹는다. 실제로는 많이 먹고 있으나 적게 먹는다고 착각하고 있다. 그래서 몸이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자신의 판단이다. 몸은 정직하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몸은 은행의 통장과 같다. 돈을 넣는 만큼 잔고가 늘어나고 빼서 쓰는 만큼 잔고가 줄어든다. 먹는 만큼 살이 찌고 쓰는 만큼 살이 빠진다. 안 먹는데 살찌는 경우는 없고 쓰는데 안 빠지는 경우는 없다. 군살이 생겼다면 자신이 소비한 것보다 많이 먹었다는 의미다.
비계살은 어떻게 줄일 것인가? 비계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적게 먹고 많이 활동하면 된다. 적게 먹는 것이란 음식의 부피나 무게가 작다는 의미가 아니라 속에 있는 칼로리가 적다는 뜻이다. 부피는 커도 칼로리가 적은 음식이 있고 부피는 작으나 칼로리는 많은 음식이 있다. 그러므로 음식의 부피를 줄이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섭취 칼로리를 줄이려고 노력해야 한다. 부피는 눈으로 쉽게 알 수 있으나 칼로리는 볼 수 없어서 양을 알 수 없다. 그러나 걱정할 것은 없다. 칼로리가 적은 음식은 정해져 있어서 일일이 알아보지 않아도 된다. 동물성 식품과 가공한 식물성 식품은 칼로리가 많고 자연 상태의 식물성 식품은 칼로리가 적다. 동물성 식품과 가공한 식물성 식품은 많이 먹을 수 있지만 자연 상태의 식물성 식품은 많이 먹을 수가 없다. 그런데 가공하지 않은 식물성 식품은 거칠기도 하고 조직이 촘촘하다. 입에 넣자마자 바로 단맛이 나지 않는다. 그리고 쓴맛 나는 것들도 많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싫어해서 먹기를 꺼린다. 이런 것들을 먹으면 비계살이 쉽게 빠지지만 먹지 않으려 하는 것이 문제다. 그러나 길은 있다. 거칠거나 야문 것이지만 씹을 것이 있어서 좋다고 생각을 바꾸면 된다. 강하지 않은 은은한 단맛을 더 좋아하면 된다. 쓴맛도 즐기는 상태가 되면 된다. 그렇게만 하면 자연 상태의 식물성 식품을 즐겨 먹을 수 있다. 그것은 반복 연습으로 쉽게 이룰 수 있다. 물론 몸에 뵐 때까지는 일정 기간 참고 노력해야 한다. 많이 활동해서 비계살을 줄이는 것은 매우 힘들다. 활동이란 정신활동과 육체활동 둘 다를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 육체활동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통한다. 사람의 몸은 육체활동, 즉 운동을 많이 해도 비계살은 조금밖에 줄어들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람의 몸은 에너지 효율이 높아서 적은 칼로리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많은 운동을 해도 칼로리 소비량이 적어서 비계살은 조금밖에 줄어들지 않는다는 말이다. 운동으로 비계살을 빼기 힘든 또 다른 이유는 운동은 지속 가능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은 몸을 움직이기 싫어하는 성향을 갖고 있고 몸이 아프면 운동하기 힘들고 날씨가 안 좋으면 운동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근육을 먹어야 한다?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근육살을 키우기 위해서 근육 성분, 동물성 식품을 많이 먹어야 하고 비계살을 줄이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소문대로 해도 바라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 오히려 이와 반대의 방법이어야 한다. 근육살을 키우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하고 비계살을 줄이기 위해서는 먹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근육살은 음식으로 키울 수 없고 운동으로만 키울 수 있다. 비계살은 운동으로 줄일 수 없고 음식으로만 줄일 수 있다. 이 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은 자연 상태의 식물성 식품을 먹고 운동하는 것이다. 근육살을 키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근육살을 키우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근육이 커질 수 있는 정도의 근육 성분을 먹고 근육 운동을 해야 한다. 근육 성분은 단백질이므로 단백질이 들어있는 식품을 먹으면 된다. 근육을 먹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근육을 만들 수 있는 성분을 먹으라는 말이다. 근육은 조금씩밖에 커지지 않기 때문에 적은 양의 단백질을 먹으면 된다. 동물성 식품에는 단백질이 너무 많이 들어있고 식물성 식품에는 적당한 양이 들어있다. 따라서 동물을 먹을 필요가 없고 식물성 식품만 먹으면 된다. 근육 성분을 먹고 근육 운동을 하지 않으면 몸에는 근육이 아니라 비계살이 많아진다.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육 운동을 해야 한다.
비만의 원인은 단순하다. 몸이 소비하는 양보다 많이 먹는 것이다. 남는 만큼 몸에 축적되며 비계살이 된다. 그러므로 비계살을 줄이는 첫걸음은 자신이 많이 먹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다. 많이 안 먹는데 군살이 생겼다면 굶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것은 지속 불가능한 방법이다. 세상에 적게 먹는데 군살이 생기는 그런 이상한 체질을 가진 사람은 없다. 불행히도 비만한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이 많이 먹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군살이 생긴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음식을 줄이려고 하지 않는다. 사람은 배가 불러야 만족한다. 사람은 누구나 배불리 먹고 싶어 하고 그 욕구는 정당한 것이다. 배부른 느낌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행복 중의 하나다. 음식을 먹지 않고 참는 것은 매우 힘들다. 단식이나 절식은 지속 가능한 방법이 아니다. 이런 방법은 몸의 원리를 거스르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배불리 먹고도 비계살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강한 식욕은 원수가 아니다. 어떤 이들은 식욕이 너무 강해서 자신이 비만해졌다고 말한다. 입맛이 당겨 아무거나 많이 먹다 보니 군살이 생겼다고 자신의 식욕을 탓한다. 그러나 강한 식욕은 방해꾼이 아니라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다. 강한 입맛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면 적이 아니라 친구가 된다. 배불리 먹어도 군살이 생기지 않는 음식은 거칠지만 자극적인 맛이 없다. 이런 거친 음식을 강한 식욕으로 즐겨 먹는다면 식욕도 채우고 날씬한 몸매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연습하면 안 될 것도 아니다. 평생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라면 좀 애먹는 것이야 얼마든지 참을 수 있지 않겠는가. 강한 식욕을 원수라 생각하지 말고 지혜롭게 활용해 보자. 군살을 빼는 방법은 순리에 맞아야 한다. 무슨 일이든지 순리대로 해야 한다. 물 흐르듯이 하면 편하게 목표에 이룰 수 있고 이치를 거스르면 힘들게 해도 성공하지 못한다. 군살을 빼는 방법도 마찬가지다. 몸의 원리에 따르면 쉽고 원리를 거역하면 힘만 들고 결국 실패한다. 몸의 원리를 아는 것이 군살 빼기의 성패를 결정한다. 군살을 빼려면 3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성공적으로 비계살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래 몇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첫째, 몸의 본능을 존중하는 방법이어야 성공할 수 있다. 사람의 몸에는 본능이 있다. 본능은 생존에 필수적인 것을 몸이 스스로 하는 성질을 말한다. 예를 들어 몸에 음식이 필요하면 배가 고파 음식을 먹게 하고 몸에 물이 부족하면 갈증이 나서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 본능이다. 몸에 체온이 올라가면 땀을 내서 체온을 내려가게 하고 잠이 부족하면 졸려서 잠을 자게 하는 것이 본능이다. 본능은 어떤 수단으로도 억제하거나 없앨 수가 없다. 본능을 존중해서 그 요구대로 해주어야 생존이 가능하다. 체중을 줄이는데도 본능을 존중하면서 군살을 빼야 한다. 본능이 아닌 것을 평생 동안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군살을 빼는 것과 관계되는 본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사람은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다. 그러므로 만족할 만큼 먹고 빼야 한다. 배고프지 않을 정도로 먹고도 살이 빠지게 해야 한다. 본능을 거슬러서 굶으면서 군살을 빼는 것은 불가능하다. 배가 고프면 무엇이든지 먹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실패하기 때문이다. 2. 사람은 움직이는 것을 싫어하는 본능이 있다. 그러므로 운동을 하지 않고도 군살이 빠지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하기 싫은 운동을 일부러 힘들게 해서 군살을 빼면 곧 그만두게 된다. 둘째, 평생 지속 가능한 방법이어야 성공할 수 있다. 1. 평생 먹으면서도
군살이 생기지 않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 비만은 먹는 것과 관계되는 병이다. 먹는 것은 평생 해야 한다. 그러므로 평생 먹어도 군살이 생기지 않는 음식을 먹으면서 군살을 빼야 한다. 어느 기간만 안 먹고 견디는 방법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2. 평생 운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군살이 생기지 않는 방법이어야 한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운동을 해야 한다. 그러나 운동은 체중을 줄이는 데는 효과가 없다. 물론 매우 심하게 운동을 하면 체중이 줄어들지만 이렇게는 평생 동안 할 수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동을 싫어하고 몸이 아프면 운동을 하기 힘들고 날씨가 좋지 않아도 할 수 없다. 그리고 나이가 많아지면 운동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운동을 하지 않아도 군살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 그것은 먹는 것을 조심하는 것이다. 먹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팔다리가 아파도 먹을 수 있다. 눈비가 내려도 먹을 수 있고 나이가 많아도 먹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셋째, 몸을 상하게 하지 않는 방법이어야 성공할 수 있다. 군살을 빼려는 목적은 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해서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다. 군살을 빼는 과정에서 몸이 상하면 군살을 빼는 의미가 없다. 군살이 많아서 생기는 문제나 군살을 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몸에 나쁘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군살을 빼되 몸을 해치지 않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몸에 필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매일 먹어야 하는 것들이 있다. 군살을 빼는 과정에서도 이런 성분들을 공급해야 한다. 미네랄, 비타민, 항산화 성분, 섬유질 등이 그것이다. 만일 이런 성분들을 충분히 먹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성분들은 채소, 과일 속에 들어있으므로 군살을 뺄 때 채소와 과일을 반드시 먹어야 한다. 먹는 칼로리를 줄이려면 먹는 것을 줄이는데도 원리가 있다. 원리를 무시하면 몸만 상하고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 원리란 무엇일까? 음식의 겉보기와 음식의 속 상태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다. 사람은 배가 불러야 만족한다. 배가 부르다는 것은 음식으로 위를 채운다는 의미이다. 위를 채우는 데는 겉보기에 부피가 큰 식품이 유리하다. 그러나 칼로리가 많으면 안 된다. 그래서 부피는 크고 칼로리는 적은 식품을 선택해서 먹어야 한다. 즉, 칼로리 밀도가 낮은 식품을 먹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 식품은 배부르게 하지만 칼로리 섭취량은 많지 않기 때문에 군살이 생기지 않고 빠지게 한다. 부피가 너무 작은 음식을 먹으면 오래 지속하기 힘들다. 부피는 크고 칼로리는 적은 음식은 무엇일까? 부피는 크고 칼로리는 적은 식품이란 부피를 차지하면서 칼로리가 없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을 말한다. 식품에 많이 들어있지만 칼로리가 없는 성분, 그것은 바로 섬유질과 수분이다. 첫째, 섬유질은 식물의 세포벽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으로 질기고 단단해서 씹기 힘들며 오래 씹어야 삼킬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섬유질이 들어있는 식품을 먹지 않으려고 한다. 식물성 식품을 가공하고 섬유질을 크게 줄여 부드럽게 해서 먹는다.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으면 많이 씹을 수밖에 없고 오래 씹다 보면 많이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다. 먹은 양이 적으니 군살이 빠질 수밖에 없다. 섬유질은 몸에 흡수가 되지 않으면서 수분을 흡수하여 부피가 커지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먹고 나서 오랫동안 배가 부르다. 군것질을 하지 않고 다음 식사를 많이 먹지 않게 된다. 이런 성질을 가진 섬유질은 군살을 빼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섬유질은 사람이 좋아하는 자극적인 맛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식품을 가공하여 섬유질을 줄인 다음 대신에
맛이나 향이 나는 식품 첨가물을 넣어 먹는다. 하지만 자극적인 맛이 적은 섬유질 식품을 먹으면 음식을 탐하지 않게 되고 군살이 생기지 않는다. 섬유질이 들어있는 식품만 먹으면 군살이 생기지 않고 이미 생겨 있는 군살은 잘 빠진다. 둘째, 수분은 칼로리가 없으므로 수분이 많이 들어 있을수록 체중을 줄이는데 유리하다. 물은 맛과 향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분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에는 과도한 욕심을 내지 않는다. 당연히 군살이 생기지 않는다.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이란 섬유질은 많이 들어있을수록 부피는 더 커지고 칼로리는 적어지므로 이런 식품을 찾아서 먹는 것이 군살을 빼는데 유리하다. 그런 식품은 바로 자연 상태의 식물성 식품이다. 자연 상태란 식물이 만들어 놓은 상태로 사람이 손을 대서 변형시키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수확한 상태의 곡식, 채소, 과일이다. 자연 상태의 식물성 식품만 먹으면 군살이 생기지 않는다. 우리는 이것을 자연 식물식이라 부른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식품을 좋아하지 않는다. 섬유질과 수분이 많은 식품은 섬유질은 식물성 식품에만 들어있고 동물성 식품에는 전혀 안 들어있다. 수분은 동물성 식품보다는 식물성 식품에 더 많이 들어있다. 쌀밥에는 65%, 채소와 과일에는 평균 약 90%에 이르는 수분이 들어있다. 반면에 동물성 식품에는 평균 약 60%의 수분이 들어있다. 섬유질이 들어있고 수분이 많은 식품은 자연 상태의 식물성 식품이므로 자연 식물식이 정답이다. 지금까지 황성수 박사님의 빼지 말고 빠지게 하라였습니다. 저도 자연 식물식을 실천하여 20kg 정도 감량하고 지금까지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올여름 자연 식물식에 도전하셔서 건강한 여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